그날 아침 저는 알게 됐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몰랐던 것을.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고른 숨소리. 어젯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45년 전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녀. 이지연. 같은 반 동갑이었습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함께했을 때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안 아픈 게.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63년 인생, 처음으로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생 작다고 놀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옆에 눈지연을 봤습니다. 63세. 저와 동갑입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을 때 혹시 또 안 맞으면 어쩌나? 또 실망하면 어쩌나? 하지만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꽉 차는 느낌, 완벽하게 맞는 느낌. 지연도 놀랐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항상 아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통 크기였는데도 지연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랐습니다. 안 아팠습니다. 오히려 완벽했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등산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45년 만에 고등학교 같은 반 동갑.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맞는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6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63세고요. 1년 전에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 일했습니다. 과장, 부장, 임원까지 갔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퇴근도 항상 늦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만 했냐고요? 다른 게 없었으니까요. 결혼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2학년 17살 때였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샤워실로 갔습니다. 남자애들이 다 같이 샤워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야, 김태수 좀 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진짜 작네. 더 큰 웃음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체육 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샤워는 절대 안 했습니다. 땀 흘려도 그냥 닦기만 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반 남자애들이 다 알았습니다. 가끔 놀렸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같은 반, 같은 나이였습니다. 예뻤습니다. 밝았습니다. 웃는 게 예뻤습니다.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매일 쳐다봤습니다. 말은 못 걸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냐고, 고백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만약 사귀게 되면, 만약 관계를 하게 되면, 작다는 걸 알게 되면 실망할 겁니다. 놀랄 겁니다. 저를 떠날 겁니다. 그래서 고백 못했습니다.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학도 달랐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3살 때였습니다. 6개월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 자취방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여자친구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기려 했지만 봤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며칠 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30대 내내 혼자였습니다. 40대도 혼자였습니다. 50대도 혼자였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TV만 켰습니다. 혼자 밥 먹었습니다. 혼자 잤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손주가 생겼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평생 혼자인 건가? 슬펐습니다. 62살 때 회사를 은퇴했습니다. 정년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송별회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다 바빴습니다. 손주를 돌봤습니다. 부인과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취미 활동, 모임, 등산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상, 주말 아침, 북한산, 가입했습니다. 혹시 몰랐습니다. 혹시 인연이라도 있을까? 이 나이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첫 등산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부부였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조용히 산을 올랐습니다. 말은 별로 안 했습니다. 2번째, 3번째도 갔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여자 1명. 가까이서 봤을 때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지연. 같은 반 동갑. 45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벼운 배낭을 메고 내렸습니다.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째 참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오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임 리더가 반겼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고.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여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지연. 45년 전 그 얼굴. 같은 반 동갑. 물론 나이가 들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미소도 그대로였습니다. 지연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몇 초간, 아니, 몇 분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태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만이라 어색해서인지 존댓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반말했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색해서 존댓말로. 지연 씨. 4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15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연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걸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45년 만이니까요. 반말하기도 어색해서 계속 존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경사가 있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지연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쉬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놀랐다는 것, 믿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반갑다는 것. 30분쯤 올랐을 때 지연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모임에 나왔냐고. 3개월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심심해서 시작했다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워서 시작했다고. 혼자.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했을 텐데, 남편이 있을 텐데, 왜 혼자라고 했을까?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졌습니다. 경사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연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이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셨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수씨. 가슴이 뛰었습니다. 45년 전처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전망이 좋았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간식을 먹었습니다. 쉬었습니다. 저와 지연은 조금 떨어진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지연이 경치를 봤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경치보다 지연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옆모습을 봤습니다. 63세. 저와 동갑. 주름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45년 전 그 소녀가 보였습니다.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웃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결혼은 했냐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다고. 일만 했다고. 작년에 은퇴했다고. 지연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다니. 왜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아서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인연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했다고. 오래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별거 중이라고. 8개월 전부터라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별거. 그럼 혼자라는 뜻. 왜 별거 하게 됐냐고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힘들었다고. 오래 참았다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슬퍼 보였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쉬고 하산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수월했습니다. 지연과 계속 나란히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 선생님들, 친구들, 같은 반이었던 동급생들. 웃었습니다. 추억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2시 반이었습니다. 모임 리더가 제안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 마시자고. 다들 동의했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15명이 들어갔습니다. 큰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저와 지연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등산 어땠는지, 다음 주는 어디로 갈지. 저는 지연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냐고. 근처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조용하다고. 지연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원룸이라고. 별거 하면서 나왔다고.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많이 외롭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보다는 낫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자가 더 나을까?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지연과 함께 걸었습니다. 차가 가까워졌습니다.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45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가.
지연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자꾸 뒤돌아봤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올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지연을 봤습니다. 아직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운전하면서 내내 웃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63세인데 말입니다. 동갑인 지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생각났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반 동갑. 우연이었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매일 지연 생각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도. 63년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샤워했습니다. 면도했습니다. 옷도 신경 썼습니다. 깨끗한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세 얼굴.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도 휘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볼까? 늙었다고 생각할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도 63세였습니다. 같은 나이였습니다. 8시에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지연을 찾았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생각이 바뀐 건 아닐까?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도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 씨. 안녕하세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지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지연 옆에 섰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덜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더 많이 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지냈냐고.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TV 보고 책 읽고 심심했다고. 지연도 비슷했답니다. 혼자 사니까 할 게 없다고. 오늘이 기다려졌다고. 오늘이 기다려졌다는 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길었다고. 지연이 웃었습니다.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경사진 길이었습니다. 낙엽이 많았습니다.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더 예뻤습니다. 지난주보다. 지연이 감탄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풍을. 그리고 저를.
함께 찍자고 했습니다. 옆에 섰습니다. 지연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63세 둘. 사진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어울렸습니다. 1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처럼 조금 떨어진 바위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물을 마셨습니다. 간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연이 준비해온 과일이었습니다. 편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는 왜 결혼 안 했냐고? 지난주에도 물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들었다고.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랑 사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지연이 물었습니다. 왜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이야기였습니다. 35년 동안 힘들었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바람도 피웠답니다. 여러 번 도박도 했답니다. 빚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참았답니다. 아이들 때문에, 세상 체면 때문에.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었답니다.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수 씨한테는 말하고 싶다고.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부관계 이야기였습니다. 35년간 고통이었답니다. 항상 아팠답니다. 너무 아팠답니다. 남편은 보통이었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답니다. 평균이었답니다. 하지만 지연은 좁았답니다. 너무 좁았답니다. 매번 아팠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피가 나기도 했답니다. 남편한테 말했답니다. 아프다고. 천천히 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무시했답니다.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못 느끼냐? 이상한 년. 다른 여자들은 다 좋아해. 그렇게 말했답니다. 매번. 지연은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았답니다. 불감증인 줄 알았답니다. 35년간 그렇게 살았답니다. 관계가 공포였답니다. 피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강요했답니다. 아프다고 해도, 싫다고 해도. 그래서 별거를 결심했답니다. 8개월 전에 남편이 60살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답니다. 핑계가 생겼습니다. 집을 나왔답니다. 원룸을 얻었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답니다. 외롭지만 평화로웠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았다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제 차례였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용기 냈으니 저도 내야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 콤플렉스가 있다고. 작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다고. 샤워실에서 놀림받았다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다고.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관계 후 헤어졌다고, 못 느낀다는 표정을 봤다고, 그 후로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40년간 혼자 살았다고, 크기가 작으면 여자가 만족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다고.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했다고. 혹시 우리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지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63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카페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 둘이 가까워지는 걸.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 지연을 좋아했다고. 지연이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쳐다봤다고. 하지만 고백 못했다고. 작다는 걸 알까봐 무서웠다고. 지연이 울었습니다. 자기도 태수 씨를 좋아했다고. 말 걸고 싶었는데 태수 씨가 피했다고. 서로를 봤습니다. 4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그때 고백했다면, 만약 용기를 냈다면 45년을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다음 주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4번 등산했습니다. 4번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편했습니다. 존댓말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우리 둘이 특별한 사이라는 걸. 누가 물었습니다. 사귀는 거냐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랬습니다. 4번째 등산이 끝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둘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를 시켰습니다. 1잔, 2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지연이 제 눈을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안 맞으면 어쩌나? 또 실망하면 어쩌나? 하지만 지연도 두려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또 아프면 어쩌나? 또 실패하면 어쩌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고 했습니다.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차 앞에 섰습니다. 멈췄습니다.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집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차를 몰았습니다.
지연이 제 차를 따라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떨렸습니다. 10분 만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지연도 옆에 주차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둘러봤습니다. 좋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떨린다고, 무섭다고.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많이 떨린다고, 또 안 맞으면 어쩌나 싶다고.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떨자고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제가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매일 지연만 쳐다봤다고.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급식 먹을 때도, 친구들이 놀렸다고. 지연이 좋냐고. 고백하라고. 하고 싶었다고. 정말 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못했다고. 샤워실에서 놀림받은 날 이후로 자신이 없었다고. 작다는 걸 들키기 싫었다고.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하지만 잊지 못했다고. 45년간. 다른 여자를 만날 때도 지연 생각을 했다고. 비교했다고. 평생 지연만 좋아했다고. 지연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연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태수 씨만 좋아했다고. 고등학교 때 말 걸고 싶었는데 태수 씨가 피했다고. 왜 피하나 싶었다고. 자기가 싫은 줄 알았다고. 대학 가서 다른 사람 만났다고. 결혼했다고. 하지만 항상 태수 씨를 떠올렸다고. 만약 태수 씨랑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35년간 했다고.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45년을 돌아왔습니다.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63세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침실로 갔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고,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서로를 봤습니다.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아프면 바로 말해달라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겠다고. 천천히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봤습니다. 63세의 몸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처진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태수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작다고 놀림받았습니다. 또 실망시킬까봐 무서웠습니다. 지연도 떨었습니다. 35년간 아팠습니다. 또 아플까봐 무서웠습니다.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정말 천천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수가 멈췄습니다.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리고 느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수가 평생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대학 때 여자친구와는 달랐습니다. 헐렁하지 않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지연도 놀랐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매번 아팠는데,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안 아팠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딱, 맞아.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찾던 느낌이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연이 반응했습니다. 처음으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태수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크기로도 여자가 느낄 수 있다니.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끝났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안 아픈 게.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태수도 말했습니다. 63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맞는 사람을 만난 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45년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완벽했으니까.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등산 모임은 계속 갔습니다. 주말마다. 하지만 이제는 둘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일에도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함께였습니다. 태수 집에서, 가끔은 지연 원룸에서. 매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못 느꼈다고. 남편과 관계할 때마다 고통이었다고. 하지만 태수와는 달랐다고. 매번 좋았다고. 처음으로 여자로서 느꼈다고. 태수도 말했습니다. 평생 작아서 고민했다고.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지연과는 달랐다고. 완벽하게 맞았다고. 이게 사랑이구나 알았다고. 행복했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연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 이혼하면 결혼하자고. 함께 살자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고. 지연도 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알았답니다. 지연이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누가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이웃이나 아는 사람이. 남편이 화가 났답니다.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불륜이냐? 60 넘어서 창피한 줄 알아라. 이혼? 내가 바람 피우면 위자료 받을 생각 마. 협박했답니다. 증거를 만들겠답니다. 불륜으로 걸겠답니다. 지연이 무서워했습니다. 태수 집으로 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함께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 박상철이 태수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와 김태수? 남의 마누라 꼬시는 놈. 이웃들이 나왔습니다. 구경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박상철이 갔습니다. 하지만 협박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인생 끝장내줄게. 그 후로 계속됐습니다. 박상철이 태수를 스토킹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연 원룸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다 들었습니다. 지연이 힘들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태수 때문에 이런다고. 만나지 말까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가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45년 기다렸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안 놓쳐요. 지연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산 모임에까지 나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등산로 입구에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둘이 불륜이에요. 내 마누라 꼬신 놈이에요. 모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태수가 박상철을 떼어냈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태수가 붙잡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워요. 지연이 울었습니다. 어떻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35년간 박상철이 한 짓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지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맞서요. 함께. 그날 밤 태수와 지연은 작전을 짰습니다. 태수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박상철의 35년간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바람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증인들, 적어도 5명의 여자와 관계했습니다. 도박 증거도 있었습니다. 빚 독촉 문자들, 대출 기록, 카지노 출입 기록, 폭언 증거도 모았습니다. 지연이 녹음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녹음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못 느끼냐? 이상한 년. 다른 여자들은 좋아해. 남편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60살 여자와의 동거. 이웃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기겠다고. 확실하다고. 지연이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박상철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박상철이 비웃었습니다. 감히 내 앞에. 태수는 조용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상철이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바람핀 증거였습니다. 5명의 여자,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신용카드 내역, 도박 증거도 있었습니다. 빚 5천만 원, 독촉장들, 폭언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박상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못 느끼냐, 이 이상한 년아.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박상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 걸면 이긴다고. 위자료는 지연 씨가 받는다고. 재산도 반은 지연 씨 거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과 소란으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증거가 다 있다고. 박상철이 당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합의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50%, 지연에 대한 접근 금지. 박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일주일 후 박상철이 동의했습니다. 소송 가면 더 잃을 게 많았습니다. 회사에 소문날 것도 두려웠습니다. 60대 과장인데 바람과 도박이 알려지면 끝이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했습니다. 빨랐습니다. 한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지연이 법원 앞에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고통스러운 3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였습니다.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지연이 달려갔습니다. 안겼습니다. 울었습니다. 태수도 울었습니다. 지연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집도 반을 받아 팔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노후 걱정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사랑할 자유가. 이혼 확정 일주일 후 지연이 태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을 빼고 짐을 옮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5년 살았지만 지연 물건은 적었습니다. 태수가 도와줬습니다.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저녁에 다 끝났습니다. 태수 집이 이제 둘의 집이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함께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태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등산 모임도 계속 갔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박상철이 소란 피운 것 때문에 한동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이 35년간 학대받았다는 것, 이혼했다는 것, 태수와는 그 후에 만났다는 것.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보기 좋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세요, 두 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주 등산했습니다. 평일에는 산책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산다고. 행복하다고. 태수도 말했습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로서 산다고. 완전하다고.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15명 정도였습니다. 호텔 작은 홀을 빌렸습니다. 식사만 하는 간단한 식이었습니다. 태수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64세 신랑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주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흰색은 아니었습니다. 재혼이니까.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64세 신부였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예뻤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연 씨,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함께 하겠습니다.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35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태수 씨와 함께. 사랑합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간단한 금반지였습니다. 키스했습니다. 63년, 64년 인생 처음으로 결혼식에서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축하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일주일간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63세, 64세 신혼부부였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1년 차입니다. 태수 64세, 지연 64세입니다. 여전히 등산 모임에 갑니다. 매주 토요일. 빠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일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지연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평생 혼자 깼는데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함께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봅니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딱 맞습니다. 지연이 자주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64세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35년간 고통받았다고. 자기가 이상한 줄 알았다고. 불감증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아니었다고.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라고. 태수를 만나고 알았다고. 자기는 정상이었다고. 단지 좁았을 뿐이고 작은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태수도 말합니다. 63년간 혼자 살았다고. 작아서 부끄러웠다고.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아니었다고.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다고. 맞는 사람이 중요했다고. 지연을 만나고 알았다고. 자기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완벽할 수 있다고. 오늘도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이었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 씨. 네, 태수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64세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맞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만들었습니다. 파스타였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계획.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지연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저는 6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작다고 놀림받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맞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지연은 35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좁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자기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63세, 64세에 만났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크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받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반드시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63세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64세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세상에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등산 모임도 좋습니다.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4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처럼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